암이 걱정되신다면 젓갈이나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식품 하나 꼽자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려면 건강한 기름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가열하지 않은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요. 하지만 아예 안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긴 해요. 그러면 어떤 식용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어떤 음식이 암에 나쁘고 어떤 음식이 좋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암이 걱정되시면 당뇨 환자처럼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당뇨 환자한테 위험한 음식은 암 환자한테도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5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 거니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나쁜 음식, 바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달달한 음식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약 20배가량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먹고 혈당이 팍팍 올라가면 암세포한테 밥을 주는 꼴인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만성염증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두 번째, 바로 가공육입니다. WHO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라는 기관에서는 매년 발암물질 리스트를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 평소에 먹는 고기 색깔이 어떻죠?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소세지나 스팸 같은 그런 식품들 생각해보면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이 문제인데요. 그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아질산 나트륨 자체는 2군 발암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고기에 들어가서 단백질과 반응을 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고요. 실제로 매일매일 가공육을 50g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18%까지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 세 번째, 바로 젓갈인데요. 사실 우리 젓갈 되게 귀한 식품으로 생각하고 명절 때 뭐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과장해서 젓갈은 비싼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소금 그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닌데요. 젓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금, 그 안에 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반응하면서 니트로사민,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위암이나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김치도 발효시키는 식품인데 이건 괜찮을까요? 물론 아직까지 김치가 발암물질이다 이런 근거는 없긴 한데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우리 남부지방에서 만드는 김치의 경우에는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김치 종류를 갖다 놓고 이 안에 있는 발암물질의 성분을 조사했던 연구가 있어요. 그 결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의 경우에는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발효시키는 온도도 중요한데요. 이 0도씨에서 4도씨 안쪽으로 차갑게 발효시킨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높지 않지만 17도 이상에서 푹푹 삭힌 김치는 니트로사민의 함량이 높아진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젓갈이나 아니면 너무 삭힌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세요. 암세포가 좋아하는 식품 네 번째, 바로 우유 그리고 유제품입니다. 물론 우유가 발암물질이라서 아예 드시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유에는 비타민 D라던가 락토페린 같이 몸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유나 유제품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암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처럼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암, 이걸 진단받으셨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 해당됩니다. 우리 유제품을 먹으면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속에 들어와서 갈락토스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 갈락토스가 높으면 난소암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하루에 3컵 이상 우유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소암의 발병 위험이 높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성장인자인 IGF-1이라는 성분도 중요한데요. 우유를 마시게 되면 몸속에 있는 IGF-1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혈중 IGF-1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걱정되시는 여성분들은 하루에 우유를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요. 마지막은 튀긴 음식입니다. 우리 식용유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트랜스지방은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 전체적으로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은 그냥 무조건 몸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식품,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5가지 식품 말씀드려봤는데요.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식품 하나 꼽자면 저는 튀긴 음식 말씀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하면 튀긴 음식을 먹어서 과도하게 섭취한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숨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암세포가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암세포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이런 이론은 1950년대부터 나와 있는데요. 정상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암세포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름을 계속 섭취하고 세포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암세포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산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분이랑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려면 건강한 기름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용유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우리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카놀라유가 몸에 나쁘다, 아니면 올리브유로 튀김을 만들면 발암물질이 생긴다, 들기름으로 미역을 볶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떤 게 맞는 정보인지 요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식용유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조건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영양학적 균형, 그리고 2번째, 산화적 안정성, 그리고 3번째, 추출 방법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이 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식용유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양학적 균형이에요. 우리가 먹는 기름은 몸속에 들어가서 지방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지방산의 종류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지방산을 뜻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몸에 좋은 지방산은 오메가3고요. 몸에 나쁜 건 오메가6 그리고 트랜스지방입니다. 영양학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에요. 한국인들 튀긴 음식이나 삼겹살, 피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서구화된 식단의 경우에는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5대 1로 오메가6가 높아요. 그래서 평소에 먹는 음식들은 몸을 염증성으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4대 1을 넘기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3대 1보다 떨어지면 천식이라던가 류마티스염 같은 질환들이 감소한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이 비율이 2.5 대 1보다 낮아지게 되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서 오메가6가 많다 보니까 이 영양학적 균형이라는 것은 오메가3가 많은 기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2번째, 바로 식용유의 산화적 안정성, 다른 말로 하면 산패예요. 산패라는 건 기름이 상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흔히 주방에 오래 둔 기름 냄새 맡아보면 쩐내가 나거든요. 이걸 바로 상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식용유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 아니면 벤조피렌 같이 발암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음식을 튀기거나 이렇게 온도를 높일 때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튀김은 그 자체로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인 거죠. 말씀드렸듯이 온도를 높이면서 이 식용유의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튀김은 가능한 안 드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튀김을 아예 안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튀김을 피할 수 없다면 꼭 지키셔야 될 조건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온도를 높여도 산패가 잘 되지 않는 안정적인 식용유로 튀김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용유를 가열하다 보면 갑자기 연기가 나는 시점이 있는데요. 이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연점에 도달하게 되면 식용유에서 발암물질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해요. 보통 튀김을 하는 온도가 180도에서 200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안정적인 식용유 어떤 게 있냐고요?
퓨어 올리브유 아니면 아보카도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발연점이 낮은 불안정한 식용유 뭐가 있냐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냥 버진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리에 많이 쓰는 카놀라유, 콩기름 이런 것들도 발연점이 높긴 하지만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6 안 좋은 지방산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건 비추천하는 식용유예요. 그리고 튀긴 음식을 먹을 때 신경 쓰셔야 할 두 번째 조건, 바로 온도는 가능하면 낮추고 튀기는 시간은 짧게 하는 겁니다. 식용유는 가열하는 순간부터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온도가 높아질수록 발암물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낮은 온도로 짧게 하시는 것이 발암물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식용유를 재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식용유는 여러 번 반복해서 가열할수록 여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기름 한 번 뜯어가지고 정말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 몸에 안 좋은 거고요. 만약에 튀김을 꼭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새로 기름을 따라서 요 식용유로 요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발연점이 높은 안정적인 식용유로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낮은 온도로 조리를 해주시고요.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게 좋겠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식용유 종류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 식용유 만드는 방법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식용유가 몸에 좋을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저온 압착유를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온 압착유,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식용유는 크게 압착유 그리고 정제유로 나눠집니다. 압착유는 말 그대로 눌러 짜서 낸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아니면 아보카도유처럼 그 과육이 살아있는 걸 짰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짜기만 해도 기름이 잘 나옵니다. 반대로 포도씨유, 아마씨유, 들깨 이런 것들은 그냥 짜서는 기름이 잘 안 나오고요. 화학적인 요법을 써서 기름을 분리해내야 됩니다. 이걸 정제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제유는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기름 성분만 싹 녹여내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화학 공정을 거쳐서 이 유기용매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산, 강염기 같이 몸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물론 최종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이 물질들을 다 제거했겠지만 그래도 미량의 성분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압착유를 드시라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또한 이 압착유도 고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고 저온에서 압착하는 게 있어요. 우리 들기름 고온에서 압착하면 굉장히 구수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세상이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이 걱정되신다면 가열하지 않은 저온 압착유를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암 관련된 정보를 설명드리고 있는 내과의사 강영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건강은 한번 잃게 되면 절대로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건강 그리고 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도 한번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